여기 보면 우리 128쪽입니다. 128쪽에 10번. 10번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럼 fx, 일단 fx는 몇이냐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겼겠죠? 됐어요? 이거가 다음 조건을 맞을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fx는 x는 0에서 이거는 x는 0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x는 여기서 극대값 3을 갖는다는 얘기는 f0은 3이라는 거고 f'0은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f0이 3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일단 d가 3이다. 됐어요? d가 3이고요. 그 다음에는 f'0 f'(x를 하면 여기서는 3 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는데 c는 0이네요. 그쵸? 왜? f0이 0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 조건. 나 조건에서는 절대값 fx는 이거는 1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다 5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f0일 때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극대값 3을 갖는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 그래프가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0일 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근데 x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요 뭐냐면 서로 다른 실근 x가 1일 때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면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럼 x축은 1일 때 하나, 둘, 3개밖에 없잖아요. 하나, 둘, 셋. 근데 몇 개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는 실근의 개수는 5개다라고 되어 있지. 5개라면 절대값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 근데 3개가 된다. 그 얘기는 요 점에서 접하면 이 점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라는 얘기냐? 여기가 -1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그래프상에서 얘가 말하는 뜻은 바로 저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는 극소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극소값이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f'(x는 이걸 계산하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2bx가 되겠죠? 2bx가 되겠고 이거는 그래서 x 하면 여기서는 3x 플러스 2b인데 그럼 x가 몇일 때? -3분의 2b일 때 b일 때 0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는데? 이거는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무슨 얘기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또 하나는 몇이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5이다. 그럼 됐네요? 그러면은 요걸 해야 되겠네. C가 0이고 D가 3이면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요거는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그 다음에는 플러스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집어넣으면 몇이 돼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f -3분의 2b를 한번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럼 이건 -27분의 8b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9분의 4b 세제곱 플러스 3이죠. 얘가 -1이면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몇이면 되냐? 얘는 27분의 4, 3, 10이니까 27분의 10이니까 8을 빼면은 4b 세제곱은 -4. 그러면 b의 세제곱은 여기서는 몇이면 되냐? 여기서는 -27이니까 b가 -3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b가 -3이면
우리 이제 fx 다 찾았네.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3 되어 있습니다. f3 값을 구하시오. f3은 27 마이너스 여기서는 27 플러스 3이 돼서 3.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됐고요. 11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다 됐죠? 자, 11번 보는 점 마이너스 2, K에서 곡선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에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접선이 세 개가 된다는 얘기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접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접점을 봅시다. 접점은 t, 마이너스 t의 세제곱 t의 세제곱 플러스 2t가 될 거고요.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우리 이거 정리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t 얘랑 없어지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2 t의 세제곱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 마이너스 2, k를 지나잖아. 맞아요? 근데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2, k를 집어넣었을 때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 t의 값이 몇 개 나와야 된다? 서로 다른 t니까 3개가 나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t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t의 세제곱은 k가 될 것이겠고 요거 계산하면 몇이냐 2t의 세제곱 플러스 3이 6t의 제곱 마이너스 4t 이거는 k가 되니 우리는 요식을 뭐로 잡으면 돼요? 요식을 ft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f't는 2, 3, 6t의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4 그러면 6, 12 마이너스 4 2로 하면은 3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는 6 되냐? 뭔가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 느낌 6t의 제곱 2t 마이너스 4t k 맞죠? 됐습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얘가 어쨌든 이게 3t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k가 이렇게 지나가서 3개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극대값과 극도값 사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극대값과 극도값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맞죠? 근데 저게 인수분해가 제대로 됐나? 그거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k라고 하고 그러면 2, 3 6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4 2로 하면 3t 제곱 6t 마이너스 2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맞는데? 잠깐만요. 그치. 어디 잘못했을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됐죠? 6t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죠. 요거죠? 됐어요? 그럼 ft라고 하면 여기서는 f 프라임 t는 여기서는 2, 3, 6t의 제곱 플러스 6이 12t 그리고 여기서는 6t로 하면 t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랑 0이 되겠고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거는 2를 집어넣어 볼까? f-2를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8이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6, 4, 24 마이너스 4 그럼 여기서는 4가 나오겠고 F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4가 되고 얘는 0,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K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지 3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건 지웁니다. 제가 오느냐 소느냐. 자, 봐. 자, 12번 볼게요. 그래프를. 이건 그래프만 잘 해석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아이, 너무 이렇게 했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점은 2라고 하고 여기가 2고요. 그다음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고 자 y는 2가 있고 그 다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fx죠? 맞아요? 그러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생겼니? f 프라임 x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얘는 감소한 부죠. 맞아요?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f 프라임 x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 근데 자 그럼 이거 이제 봅시다. 열린 구간 3서부터 7까지 해서 f 프라임 x 그 다음에는 fx 마이너스 2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야. 뭐냐면 요거를 f 프라임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클 때와 그 다음에 뭐 클 때와 f x-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경우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을 때랑 f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이 상태를 봅시다. f 프라임 x가 0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클 때니까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는 x가 2보다 작을 때 얘기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fx-2가 0보다 클 때다 라고 했어요. f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여기가 2니까 이것보다 큰 지점이니까 요 점이 몇이냐 요 윗부분을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 부분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얘기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는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고 여기도 몇인지 모르겠고 어차피 근이니까
뭐 여기 뭐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여기는 몇이 돼? 0보다 작은 지점이죠. 맞아요? f-2가 0보다 작은 지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x는 알파보다 작아야 되고 요거는 x는 베타보다는 커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부분에서 3과 7에서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서부터 시작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있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있겠죠. 됐습니까?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자. f'x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는 x가 2보다 클 때를 얘기하겠네.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큰 점이니까 알파서부터 베타 사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x는 여기 몇이야? 7까지니까 2는 안 되고 3, 4 두 가지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x는 3, x는 3과 4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뭐야?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은 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있겠죠? f'x가 0인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몇이에요? x가 2면 됐어요? 그 다음에는 fx-2가 0인 경우가 있어. 요 정도가 이 정도. 얘네들은 정수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13번. 자연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는 A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A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fx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gx는 3x의 제곱 플러스 a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자 모든 x에 대하여 이 fx가 12x 플러스 k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된다? gx니까 gx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어떻게 돼? 요거로 k 범위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로 k 범위 구해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랬다가 a를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여기 먼저 구해보자고요.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면은 이거 넘기면은 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고 나왔다. 모든 것에 대해서 0보다 작고 나왔던 거겠죠? 됐어요? 그럼 음수 안 이쁘니까 마이너스 갖고 바꿔줄까요?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길 테니까 가장 극소값에서 이놈이 0보다 크거나 작다 따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4x의 세제곱 플러스 2, 3, 6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가 되겠죠? 요거를 무슨 뭐 hx로 잡을까요? 요거는 우리는 hx라고 잡을게요. 그럼 h 프라임 x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4, 6, 2, 12 뭐가 될까?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 6, 10, 12 마이너스를 될까요? 안 될 거야? 4 그럼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안 되네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2 4하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서는 몇이 되니? 플러스 4
6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요거는 자 x 플러스 2랑 2로 하면 여기서는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면 이거 되냐? 2x 안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서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한 별씩 한번 써볼까? 한 별씩 쓰면은 얘는 1 마이너스 항상 0보다 크죠? 붕 떠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됐어요?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2일 때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이고 얘 그래프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일 때가 가장 최소값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봅시다. h 마이너스 2를 볼 거야. 마이너스 2를 하면은 여기는 몇이냐?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4 플러스 24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없어지고 20 20보다는 k가 크거나 같아야 되나요?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우리 그 다음에 이쪽 봐야 되겠죠? 여기를 보면은 12x 플러스 k가 되겠고 여기는 몇이면 되냐? 3x의 제곱 플러스 a가 됩니다. 이쪽을 다 넘길 거예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그거는 플러스 a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3 가로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a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12 플러스 a 마이너스 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요거를 만족하는 a의 값을 무엇이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씩 넘어가면은 k의 값은 몇이면 돼? k의 값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k는 2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을 먼저 시키는 자연수 k는 3개다라고 되어 있죠? 자, k의 개수는 3이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20, 21, 22, 23 그럼 얘가 어떻게 했어야 돼? 얘가 k가 3개니까 하나, 둘, 셋 그럼 마이너스 12 플러스 a는 2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3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넘어가면은 이게 몇이냐? 3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 a가 35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a는 34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속도와 가속도 이거 속도와 가속도가 끝나잖아? 그럼 우리 이제 미분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적분이 남아요. 자, 속도와 가속도 우리 속도랑 속력은 같은 거냐? 달라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럼 뭐가 방향이 있는 거야?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고 속력은 방향이 없는 거죠. 속도는 벡터 값, 속력은 스칼라 값이라 얘기하죠. 자, 오늘 봅시다.
속도는 어떻게 보여요? 속도. 보통 속력이라는 거는 뭐야? 시간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되죠. 그럼 봐봐요. 내가 어느 시간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랑 위치가 있어. 어떤 PT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냥 FT라고 하자. 어느 시간에 따라 위치는 FT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뭐 내가 공을 던졌어. 공을 던졌으면 뭐 이렇게 뭐 농구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뚝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요것의 시계 이제 요것 시간에 따라의 높이를 FT로 놓을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FT로 놓으면은 이게 위치가 돼버리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요것에 이거를 뭐냐? 이걸 되면 F 프라임 T를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에서의 원래는 요것의 기울기, 요점하고 요점을 잡았어. 그러면 요렇게 해버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요만큼은 시간이죠. 시간이 되고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시간과 거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 되는 거죠. 맞아요? 속력인데 얘를 줄여놔. 점점 줄여놔서 이쪽에 딱 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순간 속력이 되는 거겠죠. 그쵸? 우리 이게 속력이니까 그 시간에 따른 속력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처럼 어떤 위치가 FT면은 델타 T 시간에 따른 요저처럼 델타 FT를 보면 이것은 결국에 뭐냐?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무슨 속력이 돼? 무슨 속력? 평균 속력이 될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그 내가 이 순간에 요 순간에 얘의 속력을 알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엇이 돼야 돼? F 프라임 T를 해버리는 이 T일 때의 시간 속력을 알고 싶게 알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요거를 다시 이 속력에 따른 거로 쭉 나타냈어. 그럼 요것이 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을까? 그럼 이것도 또 다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맞아? 그럼 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다시 얘를 미분해서 어떻게 돼?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또 찾아낼 수 있잖아. 그럼 우린 그걸 뭐라 불러? 그 순간에 속력가 변화되는 상황을 가속도라고 부르죠. 맞니? 그러니까 우리 등가속 운동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냥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쭉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속력이 일정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든 뭐든 이렇게 막 빨라졌다 내렸다 하잖아. 그럼 그때 우리 점점 쫙 빨라질 때 우리는 가속도가 빨리 붙는 거잖아. 그쵸? 그때는 그 속력에 대해서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급한 거죠. 맞니? 우린 그걸 가속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봅시다. 책에서 써져 있는 것처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리미트는 델타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 t. 지금 어떻게 얘기했지만 이건 몇이냐? f 프라임 t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얘를 우리는 뭐라 하면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를 f2't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 함수에 속력이 변화되는데 그 순간에 변화되는 값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우리 이것을 자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속도, 속력. 자, 이거를 보면은 되겠고요. 이건 뭐 어렵진 않은. 여기 봐봐요.
그럼 수직선 위에서 개념 한번 봅시다. 수직선 위에서 P에서 T에서 위치. 자, 수직선 위에서 P의 시각, T의 위치에 닿은 것 같을 때 T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어떤 X는 여기서는 3T 제곱 플러스 7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거야? 우리는 PT라고 놓을 거야. 이건 위치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위치가 되면은 얘를 프라임 T라고 하면 이게 몇이냐? 3이 6T 플러스 7이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때 속도는 T가 2일 때잖아요. 그럼 2일 때는 6이 12 플러스 7 하면은 속도는 지금 내가 계산을 잘못했니? 이거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5는 뭐야?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 T, T' T를 하면은 이게 몇이야? 마이너스 6이죠. 됐어요? 자, 그냥 이 가속도는 마이너스 6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건. 두 번째는 X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게 위치잖아요. 위치를 미분해. 이거를 그거는 P 프라임 T라고 놉시다. 그럼 여기 몇이다 돼?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자, 4T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얘는 속도가 될 거고, 얘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3이 6T 마이너스 4. 그럼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 프라임 T를 하면요. 3, 4,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니까 0이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P, Q 프라임 2를 하면 6이 12 마이너스 4니까 가속도는 몇이면 되냐? 8이면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서 음수가 나온다거나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멈췄다는 얘기야, 그 순간에. 쭉 가다 딱 멈췄다는 얘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자. 자, 2번은 자, 수직선은 움직이는 P에서 시각 T의 위치가 자, X가 마이너스 2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일 때 P의 위치가 0이 되는 시각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위치가 0이라는 건 얘가 그냥 자, 1번은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 이 위치가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 이거 다 그럼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그럼 여기서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럼 여기서는 T 마이너스 3이면 되고 T 플러스 1이면 0인데 T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시간. 그럼 T가 몇이면 되나? T는 3일 때 제자리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속도가 0이 된다. 그러면 얘를 PT라고 했을 때 T 프라임 T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고 속도가 0인 건 이놈이 0인 걸 얘기하는 거지. T가 몇입니까? T가 1일 때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 얘기는 요걸 보잖아. 그 3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상이 쭉 해갖고 여기가 0이었어. 그러면 0이어서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쪽으로 가다가 1일 때 멈춘 거야. 속도가 줄어들든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백한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거 보자. 필수예제 1번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에서 시각 T의 위치가 위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8T일 때 P의 가속도가 6일 때 P의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요만큼은 우리는 뭐라 하냐 위치를 PT라고 했어. 그럼 P 프라임 T는 속도가 되는 거고요. P 프라임 T는 가속도라고 얘기했죠. 됐어요? 이건 두 번 미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p 프라임 t는요. 여기서는 3t 제곱 마이너스 9이 18t 플러스 18이면 되고 p2 프라임 t는요. 3이 6t 마이너스 18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 자, 가속도가 6일 때 얘가 6이라는 얘기죠. 6t는 여기 몇이 돼야 돼? 24면 되겠고요. t가 4면 되겠죠. 그럼 그때 위치를 구하고 있으니까 P4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4, 4, 16, 64. 그러면 4, 4, 16 곱하기 9. 그거는 6, 9, 54. 마이너스 144. 자, 18 곱하기 4. 4, 8에 32. 그거는 플러스 72면 되니, 그거는 136이니, 136에서 144를 빼면, 왜 계산한대? 3이면은 몇이면 되냐? 136이니까 마이너스 8? 위치는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 플러스 18t인데 처음이니까 얘가 0이잖아. 아예 시작할 땐 제외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t로 빼버리면 여기서는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8은 0이 되면 얘는 몇이면 되냐?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t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6과 t 마이너스 3이 또 0이다. 그럼 0일 때랑 3일 때랑 6일 때 제자리로 오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니까 3을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때의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P 프라임 3을 구하면 되겠죠. 그거는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18 이렇게 되나요? 2, 3, 45 45 마이너스 9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 볼 거예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운동 방향. 그냥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이 되게 편한 게 웬만하면 식을 다 줘. 그럼 그냥 넣으면 돼. 자, 예제 2번 보세요. 예제 2번 보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자, 1번 보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그냥 우리 그냥 PT라고 할게요. P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 T 제곱 마이너스 9T. 자, 이렇게 자 움직일 때 P가 출발로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 자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x축과 만났을 때 여기서는 뭐야? 여기는 음수로 갔다 양수로 갈 때는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봅시다. 얘를 P P 프라임 T가 여기를 보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에서 음수로 되든 음수에서 양으로 되든. 맞아요? 그럼 그 값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F 프라임 T는 여기서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3이 6T 마이너스 9로 하면 3 괄호 열고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3 괄호 열고 T 마이너스 3과 T 플러스 1이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과 3이 되잖아.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뭐일 때야? 얘가 0일 때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t가 몇일 때? t가 3일 때는 요거 아까처럼
요렇게 생겼으니까 방향이 바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면은 자 t가 3일 때 어디를 뭐라고 했냐. 자, 출발로 운동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3일 때를 찾아보는 겁니다. p, t 프라임, t를 본다면 여기서 3이 6t 6t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p, t 프라임 3은 63 18 마이너스 6이니까 가속도는 12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두 점 PQ, 시각 T에서 F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자, 그 다음에는 GT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12T. 이때 두 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그거는 방향을 보니까 F 프라임 T를 한번 보면 얘는 2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T가 몇이면 돼요? T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 1일 때 0이죠. 1일 때 0이고 요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몇이냐면 t가 1일 때는 1이 되기 전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1 넘어가면 1에서부터 방향을 한번 바꾸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 G'T를 볼게요. G'T를 보면 여기서는 4t-1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자, 3일 때 t가 3일 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만나겠죠? 그림을 좀 너무 막 그러네.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자 여기서 뭐냐면은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잡아주면 되나? 두 개를 따로따로. 어쨌든 그러면 얘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 됐어요? 이쪽을 찾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음의 방향 양이니까 여기서부터 1서부터 3까지 가고 그쵸? 맞아요? 여기서 보면은 1서부터 t가 3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1서부터 크면은 얘는 양의 방향,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맞겠죠? 됐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얘처럼 책처럼 해준다. 결국에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잠이 2t-2랑 그 다음에는 4t-12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얘가 음수이면 되겠죠? 됐어요? 양쪽을 4로 나누면 여기서는 t-1이 되고 여기서는 4네 8로 나눠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는 t-1이 되고 여기서는 t-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프상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 2-1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자.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P에서 P의 시각 T의 위치는 우리 그냥 PT라고 했어요. PT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6T 세울 때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거는 P 프라임. 자, T. 속도가 바뀌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T 제곱 플러스 12 T가 되고 마이너스 3 T로 하면 여기서는 T-4가 돼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T가 4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T가 4일 때 제 움직이는 방향 순간에 위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T4를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몇이 돼? 4, 4, 16 곱하기 마이너스 64 플러스 4, 4, 16 곱하기 6, 6에 36, 96 플러스 96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몇 나오니? 자, 우선은 32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볼게. 위로 던진 거 3번 보도록 합시다. 지면에서 40m/s의 속도로 자, 지면과 수직으로 물체에서 t초구의 높이를 x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그냥 t초니까 우리 pt라고 볼게요. pt라고 하면 여기서 몇이냐?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40t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높이니까 시간에 따른 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때 성립된다. 2초 후에 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P'T를 구하면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0T 플러스 40이면 되겠고 P'T는요 마이너스 10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초 후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 자, 1번 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번은 속도는 P' T는요 20이면 되겠죠? 가속도는 P2'. 자, 여기가 2니까 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10이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물체의 최고 높이. 자, 최고 높이는 그러면 얘가 0일 때겠죠.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0이면 t가 4일 때네요. 자, 2번 t가 4일 때 그럼 계산하면은 P4는 몇이면 되냐? 자, 마이너스 40 맞나? 마이너스 아니지. 44 16 곱하기 5고 30 80이죠. 마이너스 80 플러스 160이니까 최고 높이는 80이면 되겠네요. 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떨어지는 순간은 속도가 0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떨어지는 순간은 위치가 0일 때 얘기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마이너스 5 t로 하면 여기서는 t 마이너스 8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던질 때고 얘는 떨어질 때니까 t가 8일 때 자, 순간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몇이면 돼? 순간 자, 속도죠?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80 플러스 40이니까 마이너스 40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자, 3-1 해보세요.
자, 우리 이제 이거 다 풀었지? 이거 뭐 안 풀려서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4번 봅시다. 여기 좀 수월하니까.